백중을 하루 앞둔 8월 20일. 금정 총림 범어사에 2천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고불식을 봉행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평화의 상징물로 탄생한 금어연이 민족 화해와 상생의 염원을 담아 부처님 전에 올려진다. 저희 불제자들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자비로운 가피로 한반도 평화기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축원하는 상징물로서 귀중한 역사적 사료로 길이 남을 금어연을 제작하여 오늘 부처님 전에 받들어 올립니다. 왕실에서 임금이 타는 가마를 연이라 하지만 사찰에서는 불살이나 불명패 등을 옮길 때 사용하는 가마를 연이라 한다. 부처를 모시는 가마, 연. 그 속엔 부처님의 자비와 민족의 전통 예술이 숨쉬고 있다. 기계의 편리함과 속도가 미덕인 시대상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공예. 이제는 만나기 어려운 인내와 느림의 미학. 금어연을 제작하기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 명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조각장, 오칠장, 염장 등 32개 분야 21명의 장인은 1년 3개월에 걸쳐 전통 방식 그대로 금어연을 제작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으로 제작한 금어연.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480일간의 시간을 따라가 본다. 쌓인 눈이 채 녹지 않은 지난해 1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금어연의 총감독을 맡은 명천 스님이 금어연 설계도를 작성하고 있다. 연은 대부분 임진왜란 중에 소실되어 현재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때문에 그는 관련 서적에 남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골격과 장엄을 재현했다. 불교의 연은 부처를 모시는 가마이기 때문에 보주, 주렴, 색색의 조각천 등 화려한 장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장엄의 문양은 고려 불화에서 주로 가져왔으며 평화기원의 염원을 담은 축원문과 문양을 넣어 그 제작 의도를 담았다. 연에 투입되는 기능은 상당히 많습니다. 목공의 기술과 칠공, 장석, 입사, 또 대장간, 그리고 또 염색, 직조, 발, 그리고 거기에 금리, 그런 다양한 기술과 자수와 바느질, 또 옥, 기금속, 옥을 다루는 분, 금속을 다루는 분, 그런 아주 이렇게 장식적인 놀이개 같은 그런 수식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진 분들의 작업이 여기 하나로 집합이 됩니다. 그게 웬만한 집을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뼈대를 갖추는 일이다.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이 나무입니까? 예, 이 나무입니다. 이게 예. 저 울진서 내려온 이 나무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무. 저 건조도 예. 잘 돼 있고 뭐 참 안 좋습니까?
한 예. 두 장, 한 두 장 더 제끼고 이제 여기다 있습니다. 이 뭐, 송진 아닙니까 그게? 예. 송진이 이제 나오면서 건조 과정에서 굳은 겁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여기 질질 이제 막 흘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예. 건조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무거운데.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건조는 이게 금어연에 습도가 사용될 따라다니면서 목재이다.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 목재는 많이 변형을 열나는 방지하기 거예요. 위해 많이 건조가 안 돼서. 필수적인데 한 번의 건조로는 뒤틀림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 건조 후 변형된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건조하기를 3차례 이상 반복해야 100년 이상 원형이 보존되는 목재를 얻을 수 있다. 금어연에는 금강송이 사용되었다. 금강송은 곧게 자라는 특성이 있고 벌레가 잘 쓸지 않으며 향이 강해 예로부터 궁이나 문화재를 지을 때 사용했던 귀한 목재이다. 국보 1호인 남대문을 복원하는 데도 금강소나무 166제가 사용되었다. 저 안쪽으로 뭐 옹이도 좀 있는 나무. 금어연에 들어간 금강송은 약 100년 된 제목으로 남부지방 산림청에서 기증을 받았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는 일. 나라에서 희사받은 금어연 금강송에는 그 큰 뜻이 담겨 있다. 문화재 수리 기능 보유자인 주춘관 씨. 금어연을 완성시킬 뼈대를 만들기 위한 첫 작업에 들어갔다. 금어연을 제작하기 위해 짜맞춤 기법을 썼다. 짜맞춤 기법은 나무를 결합시킬 때 직각이나 경사지게 맞추는 60여 가지의 방법을 말하는데 못이나 나사를 사용한 맞춤보다 3배 이상 견고하면서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이 장점이다. 연의 하륜부, 금어연을 지탱하는 몸체의 바닥 부분이다. 짜맞춤 기법으로 바닥 부분을 결합한 후 줄로 연결해 하루를 두면 그 맞춤이 보다 더 견고해진다. 금어연의 옆면은 짜맞춤 기법 중 호수공법과 연귀 맞춤 공법을 썼다. 호수공법이란 서로 결합할 목재에 홈을 파내고 그 안에 평주먹장이라는 작은 조각을 넣어 맞추는 방식이다. 연귀 맞춤 공법은 경사진 부분에 45도 각도를 맞추어 90도를 만드는 방식이다. 일반 뭐 알판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풍판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낀가서 홈을 파서 낀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낀가서 있고 요게 보이는 이게 지금 이제 일자 호수입니다. 쭉 일자처럼 빠졌다. 이래서 일자 호수라 해요. 그래 여다가 이제 호수 구멍을 내고 연기 맞춤을 하는 거예요. 연기 맞춤 이렇게 해서 연기 맞춤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45도 경사가 져서 여기는 일자로 들어가고. 가마라는 연의 특성상 안과 밖이 동일한 양면으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일반 가구보다 2배 더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까다롭지요. 왜 까다로우냐 하면은 안팎이 모두 다 보여야 되니까. 일반 가구나 이런 거는 한 면만 보이면 되고 안쪽은 안 보여도 되니까 공법이 바꾸는데 이런 거는 안팎이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안이나 바깥이나 똑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고난이도가 들어가고 엄청 어려운 거지요. 가장 이게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깔이 아주 안 좋은 건 검은색이 나는 것도 있어요. 하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품이야, 아주 최상품. 맑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색이. 짜맞춤 기법으로 나무의 이음매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에 다시 분해한다. 그리고 쇠가죽을 고아 만든 악교를 칠해 재맞춤을 한다. 이때 접착제로 악교를 쓰는 이유는 일반 화학 접착제와 달리
계절에 따라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의 뒤틀림을 방지해주며 오랜 세월 원형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게 한다. 딱딱하게 굳으면은 100년 간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100년 가면. 연의 구조는 크게 상, 중, 하로 나뉜다. 연을 드는 손잡이가 있는 하륜부와 각종 장엄이 부착되는 몸체인 중륜부, 그리고 지붕이 있는 상륜부가 있다. 연은 부처님을 모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 때문에 임금이 타는 가마인 연과 같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임금님이 타시는 가마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격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와 같듯이 부처님 불가에서 사용되는 불련은 일반 가마와 달리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하고 거기에는 매듭 장엄과 오색 찬연한 그런 영락 장엄이라든가 굉장히 화려한 장엄을 해서 아주 우수한 작품으로서 고급 그 기술 기능을 발휘해서 만든 그런 장엄스러운 가마가 되는데 아마 조선시대에 왕실에서 임금이 타시는 가마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경주시 서면. 이곳은 금어연의 목조각을 맡은 수리기능자 장호민 씨의 작업장이다. 이렇게 이제 파련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만자도 조각을 하고 있어요. 조각품을. 종류는 이제 뭐 지붕에 그 봉황도 있고 그다음에 그 벽선에 투각 조각도 들어가고 난간에 교자각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류로 들어갑니다. 금어연에는 총 100여 개의 조각이 들어간다. 수리기능자 장호민 씨가 지금 조각하는 것은 금어연의 상륜부 모서리에 올라갈 봉황 조각이다. 봉황은 사방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조로 한다. 조각은 그 세밀함에 따라 3명이 나누어서 하는데 장호민 씨가 밑그림에 따라 기본 틀을 만들면 다른 2사람이 눈과 벼슬을 만들고 깃털 등을 새겨 넣는다. 하나의 봉황을 완성하려면 3일의 시간이 걸린다. 금어연의 목조각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벽선에 사용될 연꽃 문양 조각이다.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에는 곡선이 많이 들어가기에 작업이 까다롭다. 또한 얇은 목재판에 양면으로 연꽃을 새겨 넣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힘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연꽃을 54개, 양면으로 제작했으니 총 108개를 투각해야 한다.
일단은 도안 자체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벽선 같은 경우에 양면이고 이제 두께도 얇고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면 저희가 일을 할 때 힘 조절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 조절을 많이 해야 돼요. 최대한 살살 천천히. 그렇기 때문에 그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이게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처음 이제 하면서 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너무 세게 눌러서 그래서 요거는 쓸 수가 없어요. 상스러움을 상징하는 봉황, 불교를 상징하는 연잎, 연 본체에 부착될 만자. 그 외에도 풍경과 난간을 바치는 기둥인 교자각과 연의 손잡이를 고정하는 구름 등 금어연에 들어갈 목조각은 10여 종에 이른다. 3, 7, 8, 30km를 이내로 사용하세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이곳은 경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곽홍찬 조각장의 작업실이다. 곽홍찬 조각장은 금어연에 들어갈 청동 장엄구를 만들고 있다. 톱질을 하고 있는 문양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형상인 화염이다. 수천 번의 톱질로 떼어낸 청동 화염에 다시 세밀한 무늬를 두들겨 넣는다. 문양을 갖다 투각을 해가지고 따낸 문양이잖아요. 완성되어 있는 것이 평면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평면 상태에서 음영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화염에. 음영을 집어넣는 데는 조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조각을 갖다가 선으로 새기는 거죠. 근데 선새김을 할 적에 우리나라 전통 조각 방식인 쪼음질, 그래서 조이 조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쪼는 조각을 해서 음영을 나타내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화염을 입체로 보이게 하는 작업이죠. 조이 조각은 강철 재질의 조각정을 수백 번 내리쳐 문양을 조금씩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양은 빛을 여러 각도로 반사시켜 조각품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더한다. 청동장석에는 최상단의 장엄인 보주를 포함해 총 7종류가 있다. 금어연의 중륜부를 장엄하는 테두리 장엄을 조각하고 있다. 테두리 장엄에는 화염의 조이 조각과는 다른 입사 기법을 사용한다. 입사 기법은 금속 표면에 마른 목골의 홈을 판 후에 다른 금속을 두드려 넣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금실과 은실을 넣어 조각의 문양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한다. 금어연에서도 입사 조각에 금과 은을 두루 사용했다. 연을 제작하는 데 있어 입사 기법을 쓰는 건 금어연이 최초다. 장석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륜부. 근데 장석에는 주로 이제 투각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멍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뚫는 기법이 있고 조각 기법이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깥의 부분을 입사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입사 공예를 또 추가시키고 있어요. 그 불교적인 문양하고 근데 그런 모든 장식에 그것을 입사 기법으로 전부 다 장석에다가 지금 문양을 집어넣고 있는 작업이고 상륜부는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적에 그 지금 여기서 보면 아랫부분 복발 부분이 이제 입사로 돼가지고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속 조각 기법이 들어가죠. 장장 5개월에 걸친 작업 기간을 통해 총 7종류의 금속 장석들이 완성되었다. 이 중 단연 눈에 띄는 장엄은 금어연의 지붕 꼭대기에 올라갈 보주이다. 아래에는 해탈을 의미하는 구름 문양을 입사했으며 위로는 불교의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화염을 올렸다. 그 속에 보배로운 구슬 여의주를 표현해 보배 가마로서의 금어연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연 제작에는 장엄을 위한 장석도 중요하지만 이음매 역할을 하는 기능이 강조된 장석도 필요하다. 연의 부분에 고정을 시켜주기도 하고 조금 모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제작을 하고 있죠. 무쇠 장석은 연의 각 부분을 잇는 이음매 역할을 한다. 연의 손잡이와 몸체, 지붕과 깃대 등에 들어가는 장석은 20여 가지다. 이곳에서 제작되는 장석은 모두 무쇠 재질이다. 무쇠 재질을 택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주로 이음매 역할을 하는 장석은 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금어연이 담고 있는 한반도 평화기원이라는 염원이 무쇠같이 단단해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무쇠는 재질의 특성상 장식을 조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화려한 장엄이 특징인 불연에 어울리도록 투각 등 가능한 조각 기법을 사용하여 밋밋한 무쇠 장석을 보완했다. 나전칠기는 예로부터 장엄을 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공예 기법 중 하나다. 금어연에는 부산의 산과 바다를 상징하는 장엄을 나전칠기로 제작했다. 나전칠기의 대를 이어오고 있는 김관중 나전장. 이번 금어연의 나전칠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개 껍데기 외에 거북이 등 껍데기인 대모를 함께 사용했다. 문양의 표현을 좀 더 격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거북이 등껍질 대모라는 걸 쓰게 됐고, 대모는 저희들이 아주 아끼고 아껴놓은 걸 이번에 쓰게 됐거든요. 보통 이제 대모락하는 격이 높다는 거는 결국은 그만치 대모락하는 거북이 등껍질이 신성하고 그 어떤 장수를 뜻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자개 이주를 했을 때는 그 누구나 그걸 시문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대모는 표현을 하고 싶어도 이 재료 자체가 아주 지금 귀하기 때문에 더 격이 높다고 봅니다. 고려시대 대모는 귀함을 대표하는 재료였으나 현재는 구하기가 어려워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번 금어연에는 그 고귀함을 드높이기 위해 대모를 사용하기로 했다.
잘라낸 자개를 물에 하루 동안 담가서 그 성질을 유연하게 한다. 도안에 따라 문양에 어울리는 갖가지 재료들을 올린다. 구름의 테두리를 표현하기 위해 귀한 대모를 올린다. 동판으로 구름을 채운다. 부산을 상징하는 오륙도와 범어사의 풍경이 문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문양을 완성하면 건조시킨 후 그것을 쇠가죽으로 만든 아교를 이용해 기물에 부착하면 완성된다. 금어연의 장엄에는 4개의 발이 포함되는데 발이 4개가 들어간 이유는 불교의 가르침인 사무량심의 의미를 담았기 때문이다. 발을 만드는 장인을 일컫는 염장. 대발 제작하는 일을 4대째 이어오고 있는 조대용 염장이다. 금어연에 들어갈 발을 제작한 지 3개월.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다. 발 작업은 가느다란 속대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겨울에 채취해둔 대나무에 거친 마디를 다듬고 속에 맑은 대가 나올 때까지 일정한 너비로 계속해서 쪼갠다. 그 이제 이또 쪼갤 적에도 그러면 가장 부드러운 속대만 남게 되는데 이를 대나치라고 한다. 금어연의 발에는 0.7mm의 가느다란 대올이 필요하다. 발에 들어가는 문양인 한자의 획수가 많기 때문인데 글자를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가느다란 대올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얇은 구멍에다가 대를 통과시킨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 금어연에 사용될 대올 3,600개를 준비했다. 가로 80cm, 세로 93cm의 발에는 총 102개의 실타래가 매달려 있다. 이 발에 금어연을 상징하는 문양을 넣기 위해 실타래를 꼬고 넘기는 작업을 수천 번 반복한다. 실타래가 오고 가는 순서와 방향에 오차가 있어서는 정밀한 문양을 얻을 수 없다. 문양 열적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신경이 잘 들서지면은 망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풀어야 됩니다. 풀면은 하루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완성하려면 그 뒷날 또 그러니까 하루 망수를 하면은 3일 이제 그 흡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그런 게 쉽게 말하면은 그 문양 열적에 제대로 이어졌는가 그런 게 계속 하면서 점검을 해보는 거죠. 발에 들어가는 문양은 2가지다. 맑은 하늘을 뜻하는 범자와 금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를 상징하는 어자. 그 뒤로는 구름 무늬를 수놓은 비단을 덧대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 불화인 수월관음도의 천의를 재현하여 직조한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로 모든 이가 고통과 어려움에서 해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2012년 9월 금어연의 총감독인 명천 스님이 천연 염색장 김복주 씨를 찾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상우 선생님이 예. 이 재현한 고려불화의 문양을 복원한 건데 네. 흔한 문양은 아니라서 좋네요. 예. 예. 이곳에서 고려 불화의 문양을 넣어 직조한 천과 실타래를 염색할 예정이다. 지금 홍화가 지금 이게 이제 홍화 꽃인데요. 지금 홍화는 노란. 붉은색을 내는 천연 염색에는 홍화를 사용한다. 하지만 홍화에는 붉은 색소와 노란 색소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붉은 색소만 추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면이 필요하다. 면에는 붉은색만 염색이 됩니다. 붉은색만 염색된 면을 알칼리성인 잿물에 담그면 염색된 붉은 색소가 다시 빠져나온다. 이렇게 얻은 붉은 색소에 오미자 초를 더해 그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한다. 그리고 비로소 명주천을 담가 천연 염색을 완성한다. 이렇게 염색된 천을 이용해 금어연의 휘장 안에 달리는 차면과 지붕 위로 길게 늘어뜨리는 화문표를 만든다. 그리고 이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금으로 그림과 문양을 그려 넣는다. 불교 미술대전과 전승공예대전에서 여러 번 수상한 경력의 설민스님. 그는 약 6m가량 되는 긴 천에 금으로 꽃을 그려 넣는다. 천에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종이를 덧대는 배접이 필요하다. 하지만 배접 후에는 천이 빳빳해져 펄럭임을 기대할 수 없다. 화문표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서 어렵지만 천 위에 바로 그림을 그렸다. 밑그림을 한 달 정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밑그림을 초라해요. 그리고 그 초가 돼 있는 거를 받쳐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려내는 시간은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금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금이 천에 붙어 있게 할 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슴 가죽으로 만든 녹교를 사용했는데, 이는 계절과 습도에 따라 수축작용을 하는 능력이 녹교가 제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색이 가장 투명해 고급 재료로 통한다. 가라앉거든요, 금이. 하지만 금리는 물감으로 종이에 그리는 것과 달리 금을 붙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음영을 내기가 어렵다. 화려함을 표현하기는 좋지만 실수를 만회할 수 없다. 장인의 기술이 더욱더 요구되는 부분이다.
금어연에는 화려한 실을 사용한 장엄이 총 7종류가 있다. 직조로 짠 직물, 그 아래 망수가 내려오고 수술이 이어진다. 108개의 차면 아래를 장엄하는 잔술과 연의 네 귀퉁이에 달리는 매듭 장엄, 기능적인 면을 고려한 연 안쪽의 발걸이, 그리고 귀한 향을 담은 향낭까지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장엄들, 그중에 직조 직물부터 살펴본다. 직조는 기계나 배틀 따위로 천을 짜는 일을 말하는데 박윤미 교수는 이중기법을 썼다. 이중기법이란 먼저 배틀에다 바탕천을 직조한 다음 그 위로 다른 실을 올려 문양을 도톰하게 짜는 것을 말한다. 가로 3m, 세로 20cm의 직물에 문양을 넣어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일에는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지금 가마 밑에 달리는 그 장식용 직물입니다. 근데 이 직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물 밑에 그 비단실로 짠 망을 엮고 또 밑에 수술을 달아서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장식품입니다. 완성된 직조 직물 아래에는 노란 망수와 수술이 달린다. 망수는 왕가의 복식에서 주로 쓰이는 전통 기법으로 주로 여인의 놀이개에 많이 쓰였다. 여러 올의 실을 꼬아서 만든 하나의 실, 꼰사로 매듭을 만든다. 매듭 아래로 내려온 실의 끝에는 바늘로 구멍을 만드는데 이는 실을 한데 모아 찜통에 쪄내기 위함이다. 여기다 끼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치면 실에 탄력이 생겨 찰랑거림이 배가 된다. 이렇게 만든 망수를 매듭으로 이어 붙인다. 5개월이 넘는 제작 기간을 거친 후 직조 직물과 매듭으로 연결하면 하나의 장엄이 완성된다. 이외에 여러 가지 장엄들 중 맨 안쪽에 달린 향낭을 보자. 향기를 담는 주머니라 해서 향낭인 이것에는 자수와 매듭이 들어간다. 먼저 자수를 담당한 김태자 자수장. 한 올의 실을 반 올씩 나누어 실을 꼰다. 이를 꼰사라 하며 수를 놓는 실로 이 꼰사를 쓴다. 한 올의 실로 평수를 놓는 것과 달리 꼰사로 수를 놓을 경우 실의 색감과 질감이 배가 된다. 평수와 평수 사이에 그 공간이 보입니다. 그 공간을 그냥 놔두면 너무 그 어떤 미관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음수로 더 가늘게 기본으로는 수실, 실 굵기의 2분의 1을 다시 꼬아서 마무리 작업을 해줌으로써 기본에 놓은 그 평수를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끔 처리한 것이에요. 문양에 따라 실의 굵기를 달리했다. 범어사를 상징하는 물고기 문양을 수놓은 향낭. 파란색 향낭의 테두리에는 산호,
노란색 향낭의 테두리에는 진주를 장엄했다. 향낭 아래로 장엄한 긴 매듭에는 좌사우사 기법을 썼다. 좌사우사 기법은 매듭을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전통 기법이다. 8개의 실패를 나누어 좌로 4번, 우로 4번 돌려가며 매듭을 엮는다. 기계건하고 손건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이렇게 실을 짰을 때 여기 이제 여기 한 가닥 한 가닥이 이렇게 겹치는 그걸 갖다 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눈이 섬세함이 기계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품은 손건으로 해요. 될 수 있으면. 금어연의 네 귀퉁이에 달린 매듭 장엄에는 향낭에 사용된 매듭과는 다른 기법을 사용했다. 이 실 과정이 다른 이제 연에 이렇게 달려 있는 그 매듭은 이렇게 팔사로 짜서 매듭이 떠졌지만 이거는 삼손으로 손으로 일일이 다 비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매듭을 떴기 때문에 이 매듭이 좀 특이하고요. 이 매듭이 특이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매듭 속에 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금 장식은 한지로 16겹 배접을 하고 오칠한 후 금으로 배접을 했다. 금어연에 달았을 때 반짝이는 효과를 주기 위한 장엄이다. 이러한 매듭 기법은 발거리에도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금리로 장엄한 차면 끝에 달린 잔술은 천연 염색을 한 연사를 색이 섞이지 않게 일일이 감은 후 틀은 배접을 3번씩 해서 장엄을 완성했다. 다시 찾아온 겨울. 금어연의 총감독인 명천 스님은 오늘도 평화를 기원하는 금어연이 무사히 완성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아침 예불을 올린다. 오늘 연의 뼈대를 맞춘 후 향후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뼈대를 담당한 주춘권 씨와 조각을 담당한 장호민 씨. 이겁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 무쇠장석을 사용할 것인지 꼼꼼하게 살핀다. 요 일자가 요거 여기에 있고 여기 십자하고 요런 데 T자. 석 달 만에 드디어 금어연의 뼈대가 완성되었다. 아닙니다. 뼈대에 장엄들을 부착하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오칠. 옷은 온나무 수액으로 목재 위에 바르면 흑색 막을 형성해 목재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오칠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 중도, 상도 공정을 다해 총 30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옷을 칠하기 전 목재에다가 삼배를 대는데 이는 나무의 상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천을 덧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옷과 기와가루, 쌀풀과 흙가루를 섞은 고래를 쓴다. 이렇게 해서 반죽한 고래를 한 번 바른 후 그 위에 삼배를 덧댄다. 그 삼배 위에 또다시 고래를 바름으로써 삼배 속에 고래가 스며들어 나무에 더욱 단단하게 접착된다. 천 바르지 않은 것은 나무의 매가 나옵니다. 눈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 나무에 그냥 칠만 했을 때는 그 위에다 무슨 장식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나무가 수축 작용을 하거든요. 늘어나도 줄어도 하니까 그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을 바르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삼배를 덧대 견고해진 나무에 오칠을 한다. 지금 이 회백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옷을 칠하고 하루를 말린다. 그리고 그 위에 고래를 바르고 사포질을 하는 작업을 3번 반복한다. 그 이유는 초벌에서는 온막이 생겨도 그것이 약해 곧바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복 작업을 통해 막을 얹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칠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포질에는 숯을 사용했다. 동백나무나 후박나무를 태워서 만든 숯은 단면에 나이테가 있어 그 나이테로 연의 표면을 연마할 수가 있다. 또한 수치로 연마하는 과정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표면에 광택을 더한다. 이제 주칠에 들어간다. 주칠이란 붉은 칠을 말하는데 생옷을 일정한 온도에서 저은 다음 붉은 돌가루를 넣어주면 붉은색 주칠 재료가 완성된다. 재료 속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주칠 재료를 한지에 7번 반복해서 걸러준다. 주칠은 앞서 오칠할 때와 달리 점도를 낮게 해 묽은 상태로 칠을 한다. 그래서 수직이나 곡면인 부분에는 칠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주칠은 얇게 펴바르는 작업의 연속이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석체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전에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색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금어연의 오칠과 주칠을 하는 데는 연의 가치를 높이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오칠의 검은색에는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담았으며 주칠의 붉은색은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른다는 파사현정을 상징한다. 이렇게 주칠까지 마치면 수색이 원형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는 상태의 금어연이 된다. 이렇게 칠할 때는 유광이었다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무광으로 서서히 변합니다. 반무광으로 변하죠. 전통 오리지널로 물건을 만든다면 시간도 더딜 뿐더러 참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그냥 화학도로도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누구나 전통 부분에 대해서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죠. 제가 이 소스가 말릴 수 있도록
주칠 후 일주일간의 건조 과정이 지나고 최종 마무리 작업을 위해 금어연을 버머사로 옮긴다. 아, 괜찮아요? 부처님께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연이니 혹여 상처라도 생길까 조심스럽다. 이 정도면 이런데 모서리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버머사, 부제루. 그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정성을 다한 장인들과 그들의 작품이 한데 모였다.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목장의 손에서 탄생한 활대가 두석장이 만든 장석을 만나 또 하나의 장엄으로 탄생한다. 지금까지는 개개인의 작품이었지만 이곳에서 금어연으로 한데 모아짐으로써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한다. 부산과 버머사를 상징하는 그림의 나전치기는 금어연의 하륜부에 부착되면서 비로소 장엄으로서의 제 몫을 완성한다. 금어연을 총감독한 명천스님. 천이 주름지는 것과 주실이 벗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화학 접착제가 아닌 파풀로 직물을 부착한다. 인연의 고리를 상징하는 매듭 문양과 부처를 상징하는 아자의 의미처럼 금어연이라는 인연으로 만난 장인들. 하나의 금어연을 완성하기 위해 화합을 이루었다. 한반도 평화기원의 염원을 담아 제작한 금어연. 무쇠처럼 변치 않는 염원으로 화합과 상생의 길과 한 걸음 가까워졌다. 마지막 작업에 혼을 싣는 장인들. 긴 시간 노력의 결실이 연그러간다. 혼자 작업하다 이렇게 여러 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니까 외롭지 않다는 생각,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곳곳에 숨어 있어서 이게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구나. 잊혀졌다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안 보여서 그러니까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 구석에서 한 분이 하고 계시니까 이게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상륜부 조립만 남았다. 불탑을 형상화한 금어연의 꼭대기 장엄 보주도 자리를 잡는다. (480일간의) 노력과 정성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금어연에는 버머사의 창건주 의상조사의 화엄 사상이 담겨있다. 연곽을 두른 54개의 투각판에 있는 108개의 연꽃이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융합하라 설법한다. 내부에 걸린 4개의 향랑은 불교의 사홍서원의 뜻을 담아 온 누리의 향기로움이 퍼지길 염원한다. 상륜부에는 금어연의 제작 의도와 내용이 담긴 연기문과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등 7가지의 복장 유물을 은밀히 봉안하였다. 금어연의 차면에 달린 108개의 느림장식은 인간이 108번뇌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고 그 느림장식에 달린 648개의 잔술은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주야장천 이어지길 바라는 의미이다. 사방에 달린 풍경은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문을 전한다.
이 모든 장엄과 염원을 담아 기도하듯 제작한 금어연. 상스러움과 부처님의 자비를 통해 모든 이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형언할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을 지우지 못한 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했다. 더 이상 반목과 제시는 그만두고 이제 화합과 상생을 이어가야 할 때이다. 모든 번뇌와 갈등을 잇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금어연에 이 모든 뜻과 노력을 담았다. 오히려 완성이 됐을 때 많은 장인 선생님들의 노력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잠시 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의 부분까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은 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연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이운하고 실현을 하는 의식용 장엄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과 여러분들의 혼이 담겨져 있는 이 금어연이 후세에 문화재적 가치나 역사적인 내용 그리고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날. 스님들이 석 달 동안의 여름 휴식을 끝내고 그간의 공덕으로 천도제를 올린다. 5천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 모였다. 정성스레 제작한 금어연을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다. 스님들이 대웅전에서 일주문까지 시련 행렬을 한다. 한민족의 미래와 희망을 담고 있는 금어연. 앞으로 수세기를 이어갈 보배와 같은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어떤 입장에서 연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또 다른 어떤 이면에는 문화재급 장인들이 하나하나 정성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수고로움으로 이 하나의 어떤 종합된 연이 완성됨으로써 더 이제 후세에 길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연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의미로서도 뜻을 담았습니다. 대중들이 화합하고 또 신도들이 단결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함께 담았고 그런 연이 이제 세상에 모습을 나툼으로써 이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전 세계인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21명의 장인들이 흘린 땀과 노력으로 하나의 예술품이 탄생했다. 서른두 개 분야의 전통 공예품. 그 속에 부처의 진리가 담겨 있다.
범어사 동천에는 가을바람 묻어나고 달빛 어린 금샘에 백일홍 붉게 지는 때 남북 동포 한결의 한마음 한뜻으로 금어연 함께 타고 극락처럼 살아보세요.